중학교 2학년 2학기 총정리. 오늘은 과학. 5-1 소화, 분해작용이고요.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주 에너지원으로 포도당 같은 것이고, 단백질은 몸을 구성하고 기능, 지방은 몸 구성, 에너지 저장. 3부 영양소는 물무비, 그래서 물은 70% 정도 운반 역할, 무기염류는 뼈와 혈액, 비타민은 적은 양으로 기능하는 역할. 영양소를 검출하는 반응으로는 포배황, 노가청, 단뷰보, 지수선. 그래서 포도당은 베네딕트용액과 반응해 황적색, 녹말은 아이오딘과 반응해 청람색, 단백질은 뷰렛, 보라색, 지방은 수산수리, 선홍색이 되겠습니다. 자, 소화되는 과정에서는 음식물이 지나가는 경로인 소화관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소화관은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으로 음식물이 지나갑니다. 자, 분해되는 과정은 노가엿, 그리고 단백질 펩신, 이자, 아라트를 기억하시고, 녹말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엿당으로 분해되고, 단백질은 최종적으로는 아미노산, 아밀레이스 라이페이스 트립신은 이자액에서 나오고요. 지방은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됩니다. 자, 간은 쓸개즙을 만들고요. 쓸개즙은 저장하다가 분해를 돕는 역할입니다. 수용성 양분과 지용성 양분은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면 수용성, 암주과는 지용성, 간 통과하면 수용성. 자, 5-1 순환. 혈액을 원심 분리시키면 가라앉는 건 혈구, 떠있는 건 혈장, 액체 성분으로 운반, 체온 유지에 관여하고, 혈구에는 적혈구, 핵이 없고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있어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도너츠 모양으로 나오면 적혈구. 백혈구는 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식균작용이라고 해서 세균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면역에 담당하는 역할. 혈소판은 핵이 없고 혈액 응고에 관여하고 약간 찢어진 세포조각 느낌이에요. 자, 심장과 폐, 온몸을 상상하신 다음에, 자, 우측이 좌심방이고 좌심실, 환자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방 심실을 확인하시고, 폐에서 좌심방으로 폐정맥이라고 하고요. 좌심실에서 온몸은 대동맥. 자, 폐정맥엔 산소가 많고 대동맥에는 산소 많고, 자, 온몸 지나면서 산소를 주고 다시 돌아가면 대정맥, 그리고 폐를 다시 통해 들어가면 폐정맥. 자,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관. 요 네 군데에는 판막이라고 해서 혈액 역류를 막습니다. 자, 대순환은 체순환이라고도 하고요. 좌심실에서 출발해서 온몸을 돌고 우심방으로 대동맥, 대정맥. 5-2 호흡. 호흡계는 코, 기관, 기관지, 폐, 이렇게 기체 이동 경로로 생각하시고요. 들숨은 숨을 들이마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갈비뼈는 상승하고요. 가로막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상에서 갈비뼈랑 가로막 위치를 확인하시고, 결국 흉곽의 부피가 증가하게 되면 압력은 감소하고, 그럼 폐의 부피는 증가하고, 그럼 폐의 압력이 낮아지고 따라서 공기가 들어옵니다. 자, 기체 교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포, 모세혈관, 그다음에 조직세포. 그래서 산소가 폐를 통해서 들어오는 과정을 연상해 주시고요. CO2는 반대 방향으로 배출입니다. 5-2 배설. 자, 대표적인 노폐물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서 생성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CO2랑 물은 탄단지 모두에서 나오고요. 암모니아는 단백질에서만 나온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CO2는 날숨을 통해서 폐로 버리고, 물은 폐와 콩팥을 통해 버리고요. 암모니아는 간에서 요소로 합성된 후에 오줌으로 버립니다. 자, 배설기관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 그림의 형태고요. 오줌의 경로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콩팥 동맥을 지나서 사구체, 그리고 보먼주머니, 그 다음에 세뇨관, 그리고 오줌관. 요게 오줌의 경로가 되겠습니다. 자,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여과가 되는데, 구단지, 혈구, 단백질, 지방은 여과가 안 됩니다. 커서. 그 다음에 제흡수, 포도당, 아미노산은 100% 제흡수가 됩니다.
분비는 노폐물을 버리는 과정. 5-2 동물의 구성. 세포가 모여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 개체가 되는데, 세포는 기본 단위, 조직은 세포의 모임, 기관은 기능 단계, 개체는 생물체입니다. 식물만 조직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동물은 기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자, 각 몸의 기관계의 상호작용들인데, 음식이 들어오고 대변이 나가면 소화계, 그 다음에 주고받으면 순환계가 되겠고요. 호흡계를 통해 기체가 출입하게 되고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 배출. 배설계를 통해서 노폐물이 버려질 수 있고 오줌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 조직세포에다가 필요한 산소, 양분들을 공급할 수 있어요. 출입물질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6-1 물질의 분류. 자, 순물질과 혼합물이 있는데, 순물질은 한 가지 물질로, 그래서 끓는 점, 녹는 점 밀도가 일정한데, 주의할 건 물질은 원소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순물질은 한 가지 원소로 돼 있을 수도 있고,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원소라면 산소, 질소, 두 가지 이상의 예는 물이나 염화나트륨. 그래서 물질의 특성인 끓는 점, 녹는 점 밀도가 일정하고요.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이 섞여 있고 성질이 유지됩니다. 골고루 섞여 있으면 균일, 그렇지 않으면 불균일. 자, 균일에는 공기나 설탕물, 불균일엔 우유나 암석. 자, 시간에 따라 온도 변화를 확인하는 실험을 했을 때 순수한 물인 물은 100도에서 끓지만 혼합물인 소금물은 더 늦게 끓고 끓는 점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혼합물은 끓는 점이 변합니다. 농도가 바뀌기 때문에. 6-2 물질의 특성. 끓는 점, 녹는 점. 녹는 점은 어느 점하고 같은 숫자예요. 자, 같은 물질이 일정하고 양이 많으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가열했을 때 A, B의 끓는 점을 비교해보면 똑같은데 B가 더 늦게 도달하죠. 그래서 양이 B가 많다는 뜻.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X축 부피, Y축 질량일 경우 기울기는 밀도가 돼서 A가 밀도가 더 큽니다. 자, 용해도는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g수를 말하고요. 용액은 용매 더하기 용질. 자,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수치들을 확인한 다음에 석출량을 찾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도, 30도, 그리고 20도에서 용해도 30이라고 가정 50g이 녹아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 온도를 20도로 낮춘다면 용해도가 30이니까 지금 녹아있는 게 50이라서 20만큼 석출이 돼야 되겠죠. 자,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큰데 콜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원한 콜라. 그렇죠? 뜨끈하게 먹진 않겠죠? 자, 6-2 혼합물의 분리.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은 증류라고 하고요. 액체 혼합물을 가열해서 기체를 냉각시킵니다. 예로는 바닷물을 통해 식수 얻기, 탁한 술로 소주 얻기, 원유 분리하기. 밀도차에 의한 분리법은 고체냐 액체냐 두 종류가 있고, 고체는 밀도가 제일 큰 애가 가라앉고 그 다음에 액체를 중간에 작은 애를 띄우는 방식으로, 그래서 벽시, 좋은 달걀, 원심 분리 이럴 때 사용하고요. 액체는 분별 깔때기로 물 위에 식용유가 뜨는 것을 이용한다든지 간장 위에 기름이 뜬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용합니다. 재결정은 고체를 녹인 후에 냉각시키는데 용해도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천일염으로 소금 얻기, 합성약품 정제하기. 자, 크로마토그래피. 용매에 따라서 이동 속도가 다른 것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자, 실험 장치는 이렇고요. 색소점은 용매에 잠기면 안 되고 작게 여러 번 찍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분 물질로 분리가 됩니다. 속도 차에 따라서. 자, 뚜껑을 왜 막냐면 용매 증발을 막아야 돼요. 도핑 테스트나 색소 분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7-1 수권. 분포는 전체 물의 대부분은 해수, 일부가 담수고요. 해수는 바닷물, 담수는 육지물. 자, 담수에서는
빙지호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빙하, 지하수, 호수. 호수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자,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농업용수, 농사, 가축, 유지용수, 하천 유지할 때,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가장 많이 이용된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7-2 해수의 온도. 자, 이렇게 태양빛이 비칠 때 가까운 쪽은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깊은 쪽으로 갈수록 태양빛을 못 받아 온도가 내려가서 3개의 층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맨 위는 혼합층. 그래서 바람이 세면 두껍게 발달, 수온약층은 물질과 에너지를 차단하는 역할, 심해층은 계절 위도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자,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도 태양이 도달할 때 태양빛이 저위도로는 비교적 수직, 고위도로는 비스듬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지표에 입사하는 태양에너지 차이에 따라 저위도로 갈수록 흡수하는 태양에너지가 많아져서 수온은 높아지게 됩니다. 전체 위도에 대한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 자, 위도를 잘 확인하신 다음에 맨 위부터 혼합층이고, 그 다음 수온약층, 그 다음 심해층. 7-3 해수의 밀도. 염류는 NaCl이 제일 많고요. 염화나트륨, 그 다음에 MgCl2 정도. 염분은 해수 1000g 중 염류의 그람수, 실용 염분 단위나 PSU, 퍼미를 사용합니다. 염분이 낮다라는 얘기는 물이 많다는 뜻으로 증발보다 강수량이 많거나 빙하가 해빙, 녹거나 담수 유입이 많을 경우. 염분비 일정의 법칙은 염분 자체가 달라져도 비율은 일정하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 북극해랑 동해를 비교해보면 30퍼밀, 33퍼밀로 염화나트륨의 전체 퍼센트는 이런 방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둘 다 78%예요. 그래서 이런 걸 염분비 일정의 법칙. 자,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겨울이 염분이 높고, 왜냐 여름에 강수가 있으니까. 동해가 염분이 높고, 왜냐면 황해는 육수 유입이 많아서. 자, 7-3 해수의 순환. 해류. 자,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류 이름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는 난류, 쿠로시오 해류, 황해 난류, 동안 난류, 그 다음에 북한 한류.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을 조경수역이라고 하고, 겨울에는 내려오고요, 여름에는 올라갑니다. 영양염류와 플랑크톤이 많고, 조석현상이라는 것은 밀물과 썰물로 인해서 해수면의 높이가 변하는 현상을 말하고요. 그래서 만조일 때, 간조일 때. 자, 이걸 조차라고 하고, 들어오면 밀물, 나가면 썰물. 조차가 크면 사리, 작으면 조금이라고 합니다. 8-1 온도, 열. 온도는 입자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말하고요. 크게 3가지 방식, 전도, 대류, 복사를 통해 전달. 전도는 고체가 입자들의 충돌로 열이 전달되는 현상. 대류는 액체가 기체, 입자가 이동해서 열이 전달되는 현상. 복사는 물질 없이 빛의 형태로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열평형 그래프인데 시간에 따라 온도 변화를 잘 보시면 저온의 물체랑 고온의 물체가 같은 온도가 되는 시점부터가 열평형이 시작된 겁니다. 자, 주고받은 열은 똑같아요. 하지만 온도 변화는 다를 수 있습니다. 8-2 비열. 자, 열량은 물체 사이에 이동하는 열의 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Q는 cm 델타 T. 열량, 비열, 질량, 온도 변화. 자, 같은 물질이고 질량이 같으면 C 같고 M이 같아요. 그러면 Q가 커지면 델타 T는 커지는데 공급 열량을 높이면 온도 변화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물질이고 열량이 같으면, 즉 C가 같고 Q도 같을 때 M을 키우면 델타 T는 감소, 질량 커지면 온도 변화 감소. 자, 요건 비열이에요. 온도 변화가 작을수록 비열은 큽니다. 자, 열팽창, 바이메탈. 열팽창 개수가 크면 온도가 올라갈 때 길이나 부피의 변화가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열했을 경우 열팽창 개수가 큰 녀석이 더 커집니다. 많이 팽창해서. 그 다음에 냉각시키게 되면 역시 더 많이 변합니다. 그 다음에 육지, 바다.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부는데 해풍이라고 해요. 자, 9-1 재해 재난, 자연재해, 지진, 규모가 크면 피해가 크고요. 그 다음에 태풍, 화산활동, 그 다음에 인위재해로는 감염성 질병, 그 다음에 화학물질 유출 등이 있겠습니다. 2학년 2학기 총정리 한 장 끝. 자, 파이팅입니다, 여러분들.